고생을 하고 사회로 복귀를 할 때 대부분 응원해주거나 환영할 거예요. 그런데 전혀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 있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네, 어제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이었습니다. 박유천 씨죠. 박유천 씨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마약 매수나 마약 투약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또 추징금 140만 원을 받고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받은 후에 그 자리에서 석방이 됐습니다. 결국은 지난 4월 달에 구속이 돼서 2개월 정도 구치소에 있다가 지금 석방이 된 상황입니다. 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답니다. 그래서 수원 구치소에 있다가 2달 만에 풀려났는데 대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정말 심려 끼쳐드린 거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팬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팬분들께 정말 미안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결과에 만족하시나요? 항소를 하실 건가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네. 이 모습이에요. 조금 전에 이제 그 기자들 앞에 서기 전에 수원 구치소 안에서부터 터벅터벅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슬쩍 봤겠죠? 기자들이 진치고 있는 걸 봤을 거예요. 아, 내려가서 뭐라고 하지? 뭐라고 첫마디를 해야 되나? 고민 좀 하고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첫마디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앞서 뭐 정직하게 살겠다 그랬잖아요. 지켜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나중에 짚어볼게요.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정직하게 살겠다는데 왜 이 멘트조차, 이 말조차 연기를 보는 것 같죠? 드라마 연기를? 이게 과거에 본인이 절대로 마약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할 때 너무 천연덕스럽게 했기 때문에 일단 모든 말에 대해서 일단 의심을 하게 되는 일단 프레임에 박유천 씨는 갇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 프레임을 갖다 박유천 씨가 깨는 방법은 앞으로의 박유천 씨의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하듯이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다가 보니까 박유천 씨가 많은 손해를 감수하는 모습을 앞으로 5년, 10년, 20년 보이면 이거는 박유천 씨가 연기를 하게 된 게 아니라 다짐을 하게 되는 거고 또 5년, 10년 지나면서 또다시 정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것도 연기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네. 또 본인이 사회에 많이 봉사하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심리적 처지에 있지만 내일부터 진짜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뭔가 박유천 씨가 열심히 봉사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이거는 박유천 씨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어떤 결단의 순간으로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진심의 순간으로 기억하게 되는 거고요. 박유천 씨가 만약에 말은 저렇게 했으나 우리가 보기에 사회에 많은 봉사가 실제로 어려운 사람을 봉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다시 연기 생활을 하는 거를 갖다 사회에 대한 많은 봉사라고 합리화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많은 방금 이 순간에 대해서 또 10년, 20년 지날 때마다 실망하는 모습으로 반복되게 보게 되겠죠. 어제 수원구치소 앞에는요, 조금 전에 잠시 나왔는데요. 박유천을 아끼는 국내외 팬들 한 50분 정도 앞에 와 있었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은 저한테 그러겠죠. 비난하겠죠. 아니, 반성하고 산다는데 왜 이렇게 비아냥대요? 하겠죠. 그러면 그 전에 박유천이 했던 발언 좀 들려드릴게요. 저만 이런 생각하는지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저는 다시 연기를 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채찍질을 하면서 고통을 견디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마약을 생각하거나 복용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참
결과가 이렇게 되고 저걸 들으니까요. 진짜 이수정 교수님 참 뻔뻔하다. 어떻게 저렇게 옆에 티슈 한 50장 정도 놓고 눈물의 기자회견 했어요, 그때. 그렇죠. 저 기자회견 내용만 놓고 보면 정말 이제 뭐 결심을 하고 다 끊었었다라는 데 의심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인터뷰였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저게 4월 10일이었거든요. 네. 뭐 한 2주 후에 이미 국가수에서 제모, 다리털에서 이제 마약 성분이 나와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구속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당시에도 본인이 사실은 마약을 했었다라는 사실, 뭐 상당히 위태위태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제모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사실은 진실이 아닌 인터뷰를 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등을 돌린 팬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뭐 결국 기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러나 이제 이 판결과 연관해서 굉장히 많은 네티즌들이 지금 비판을 하십니다. 뭐 반성했다는 뜻을 보인다고 하여 어떻게 집행유예가 돼서 구치소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잖아요. 그게 용서해 준 거는 저는 아니라고 좀 이해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네. 사실은 집행유예 2년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집행유예 2년 기간 동안 만약에 다시 마약을 하면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하고 징역형이다. 일종의 시험에 들게 하는 처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처벌을 안 한 게 아니라 일종의 지연해서 두고 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와 같이 2년 동안 박유천이 정말 마약을 끊을 수 있을지 두고 보자는 말씀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네. 쉽지가 않습니다. 필로폰을 발각된 게 6번인데요. 네. 그 6번 정도가 발각될 정도에 이르렀으면 이미 발각 안 된 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상당히 이제 뭐 의존증이나 중독까지 갔을 수가 있는데 네. 과연 2년을 견디겠느냐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동안 박유천 저 기자회견 이후 이제 본격적인 경찰 수사를 받을 때 그때 언론을 통해서 CCTV에 찍힌 박유천의 행적 그리고 뭔가 손등에 있는 파란 멍자국 등등 보도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경찰 조사를 받을 때의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 잘 받고 그러고 나오겠습니다. 네, 기존의 입장처럼 마약 혐의 부인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혐의 부인하시는 건가요? 오늘 어디다 입건하셨죠? CCTV에 잡힌 영상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셨습니까? 하시는데 할 말씀 없으세요? 혐의 전면 부인하고 계시나요, 여전히? 황하나 씨가 시켜서 한 거라는 거세요? 마약 구매만 투약은 안 하셨다는 입장인가요? 박유천을 아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실제 구치소에 저렇게 와 계셨으니까. 여전히 제가 드리는 발언에 불편하실 거예요.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이제 정직하게 바르게 살겠다는데 왜 그렇게 못 살게 구냐 하겠죠. 그런데 지금 저 모습 보시고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저 때까지만 해도 뻔뻔하게 주머니에 손 쭉 넣고 어디서 건방지게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장희영 교수님 말씀하시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온 이후에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라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까지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여론이 아마 형성되지 않았나 싶은데 최초에 염색이나 제모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마약을 한 것 때문에 그거 검출 안 되려고 저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나는 원래 공연 전에 주기적으로 탈색을 하고 염색을 한다라는 해명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저건 솔직히 반은 해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손등에 바늘 자국 같은 것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니까 모 기자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었죠. 그때는 또다시 수개월 전에 다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는 다음에 경찰에 출석할 때 주머니에 손을 넣음으로써 마치 주사 자국을 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한편에는 건방져 보이기도 했겠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 마약 거래를 한 CCTV가 공개가 됐을 때는 황하나의 부탁으로 입금을 한 것이다라고 여기서부터는 좀 누가 봐도 이건 변명이 좀 지나치다 싶었죠. 가장 과했던 건 그거죠. 마약 양성 반응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참 이것도 역사에 남을 말인 것 같은데 이 마약이 어떻게 내 체내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여기서부터는 혹시 본인 스스로 와, 최면을 완전 이건 진짜 걸고 대박이네요, 진짜. 맞아요. 본인 스스로 최면을 걸고 있는 거 진짜. 아닌가 아니면 사고가 조금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있고 그 이후에 마약 판매상과 SNS로 나눴던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때는 심지어 이거 내 계정이 아니다라고까지 완전 진짜 대박이에요, 완전 진짜. 부인을 했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마약 양성보도 나오고 나서 참. 바로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 신청하고 이게 쭉 이제 전개가 되다 보니 이제 결국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이러했다. 내 연예인 인생 끝나는 줄 알았다라고 눈물로 이제 호소를 하는 지경까지 갔죠. 너무나 긴 시간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일부 팬들이 있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은 형량 자체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1차 공판 당시 법정에서도 박유천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우리 최명기 원장님 말씀 좀 들어볼게요. 1차 공판 때 최후 진술을 하라고 이 재판장이 허락을 해줬더니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가족들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느낍니다. 마지막까지 믿어주셨던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구치소에서 있어 보니까 자유라는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를 잃지 않도록 잘 살겠습니다. 라고 반성문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최명기 원장님. 저는 눈물보다는 저 박유천 씨의 저 수척한 얼굴이 어쩌면은 판사님한테는 더욱더 와닿았을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이 하는 말보다 그 분위기라든가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를 그때 나타내 주거든요. 근데 박유천 씨 사건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게 되는 거는 사실은 우리 또한 인생을 살면서 박유천 씨가 겪었던 딜레마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박유천 씨는 예를 들어서 진짜 구속만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어차피 마약을 한 게 들통나게 되면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피하자고 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은 네. 마약을 한 게 들통이 났지만 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 기자회견에서 내가 차라리 마약했다는 것을 밝히고 그동안 용기가 없어서 네. 못 밝혔습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들어갔더라면 네. 결국은 무조건 나쁜 거를 피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최악을 선택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박유천 씨도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여기에서 또 배워야 되는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박유천 관련 장면 하나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검찰에 송치될 때 그 장면 한번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네. 검사 결과 양성 나오셨는데 아직도 최약팀이 부인하십니까? 황하나 씨가 모든 일을 꾸몄다고 생각하세요? 영장 심사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팬들한테 할 말만 없으신가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거짓말을 하게 돼서 그 부분 너무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하고 싶었고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제가 벌 받아야 될 부분은 잘 벌 받고 그러고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혹시 뭐 구속되고 나서 좀 심정 변화가 생기신 건가요? 혐의를 갑자기 인정하셨는데. 황하나 씨랑 진술이 엇갈리는데 여기 어디서 하셨나요? 이 모습은요, 영장 심사 받고 나서 했던 모습이에요. 보세요. 계속해서 더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이 모습이에요. 보세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야, 참 진짜 연기 잘하네요, 진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박준 변호사님. 그런데 애초에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구형량을 볼 때는 집행유예가 예상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 뭐 한 3년 정도 구형을 했다면 1년이나 실형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구형량을 1년 6개월로 했다는 것은 검찰 역시 이 초범이고 이래서 실형까지 가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마약 구매 횟수라든지 투약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데 그것을 통과해서 초범으로 본 것이고요. 네. 좀 전에 이수영 교수가 조금 언급을 했지만 이게 집행유예 나왔다 해가지고 많이 봐줬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이 마약 범죄, 특히 힐로폰 마약 투약은 상습적으로 재범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동안 만약에 마약 투약을 한다면 가중돼서 다음에는 반드시 실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판부 고민과 고민 끝에 재사회화, 치료 명령하고 보호 관찰을 붙이면서 집행유예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거짓말했던 부분, 국민을 기만했던 부분,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제 박유천 씨는 자신의 인생에 뭐 시험대에 지금 올랐지 않을까. 앞으로 한 번 더 한다면 정말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나락에 빠질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근데 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있었던 1심 때 진풍경이 벌어졌다는데 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게 한국에서 이루어진 재판이잖아요. 다들 네. 아시다시피. 그런데 선고 직전에 그 통역사가 일본어로 재판 진행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왜 그런 거 하니?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법정 앞에는 한 50명에서 60명 정도의 팬들이 있었는데 이 팬들 중에 일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일본 팬들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 한국어로도 주의사항을 얘기하고 일본어로도 주의사항을 얘기한 건데 어쨌든 박유천 씨에 대해서 선고를 하고 실형이 면해지자 이 팬들 중에는 또 눈물을 흘리는 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박지훈 변호사님도 뭐 이제 이 방송도 방송이지만 재판도 이제 본업이신 재판도 많이 이제 하시잖아요. 직업이니까요. 네. 근데 이런 경우 보셨어요? 못 봤죠. 뭐 공개 재판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재판정에 가족들이나 일부만 참석을 하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류 스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참석을 했고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뭐 비공개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재판의 주의사항을 아마 예외적으로 아마 고용을 한 것 같아요. 와서 일본말로, 뭐 중국 사람 왔으면 또 중국말로 했지 않을까 아하.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위해서 실형을 면하게 됐다고 눈물까지 흘려준 팬들이 있었어요. 그 팬들한테 장희영 교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박유천은? 앞서 우리 인터뷰 잠깐 나왔죠. 울먹이면서 팬들에게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앵커님이 워낙 좀 강하게 비난을 하시니까 제가 오히려 조금 더 그래도 좀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기대를 걸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네. 최명기 원장님이 그런 단어를 쓰셨어요. 이게 연기가 아니라 다짐이 될 수도 있다. 이 자리 자체가. 네. 그러려면 앞으로의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박유천 씨는 자기 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거짓 아니다 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진 게 팬카페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박유천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아마 팬들 앞에 뭔가 실망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그리고 지금 저 눈물의 장면이 저는 어쩌면 진실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의 다짐이 내일 그냥 또 엎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앞서 뭐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지만 좀 다른 케이스라고 이야기한 게 마약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정말 철저하게 이번 기간을 새로 태어나는 기간으로 잡아서 이렇게 아직도 와주는 통역까지 하게 만드는 이런 글로벌 팬들에게 좀 당당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도 여러 차례 얘기 나왔습니다만 집행유예가 된 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사는지. 그런데 이 추정입니다만 물론 장희영 교수님 말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박유천이라는 사람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자기를 지탱해 준 게 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팬은 팬클럽에 가입한 사람들이잖아요. 팬클럽에 가입한 사람만 지금까지 박유천을 지탱해 계셨습니까? 지금의 시청자, 상당수 국민들의 사랑을 먹고 산 사람이잖아. 연예인. 국민을 속여놓고 무슨 그런 각오로, 그런 다짐으로 반성하고 살겠다는 그 다짐 진짜 잘 지켜지기를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